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오늘 다들 사전투표 하셨나요? 지선 끝나고 논의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때까진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전했었는데요. 어제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한 6시간 뒤에 또 윤호중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서 제가 과유불급이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박지원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익명의 뒤에 숨은 채 제 가족까지 건드리며 어떻게든 신경을 긁으려고 하고 있죠. 그 헛수고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본격적인 제 생각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우상호 의원은 586 전부 나가라. 이건 나쁜 논쟁이다. 쉽게 말해 특정 세대 전체를 물러나라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한 거고요. 86세대에서 첫 정치 은퇴를 선언한 김영춘 전 장관도 은퇴는 개인 결정이고 용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86 전체가 용퇴해야 된다는 식의 관점에 반대한다는 거고요. 특정 세대를 천편일률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당연히 불합리한 거고 부당한 겁니다. 제가 주위 청년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586을 대체할 우리들의 아젠다가 뭐냐 이거죠. 그냥 앞세대 다 물러나라 하고 청년들이 등판하면 민주당이 새로워졌다고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제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 다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성상납이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민들 입장에선 사실인가 보구나, 역겹다. 여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괜찮다는 거냐? 성공한 범죄는 처벌 못한다는 논리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재련, 이수정, 이외로도 여성단체 어디서 뭐하고 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강용석 후보가 맞불을 났는데요. 이준석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최종 금품 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돼서 7년, 즉 2023년 가을에 완료된다는 거고요. 정미경 씨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준석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기록,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도 입장을 전했죠. 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선 의혹만으로도 까대면서 이준석 참 뻔뻔하다. 조중동 등 언론사들은 도대체 왜 취재를 안 하냐. 이러니 기레기란 말이 나오지 않냐. 그리고 차유람 씨를 향해서도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엄마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최근 성문제를 거론했기에 이준석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다는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 키배질 좀 그만하고 본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나 제대로 해명하라고 저도 입장을 전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 열일하고 있죠. 법무부의 인사검증 강행하면 한동훈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고 강행하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외로도 추경 관련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입장에 역대급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추경을 둘러싼 국회의 마지막 진통은 윤석열 본인이 공약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 건데 민주당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는 거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의 약속과 지금 입장이 싹 달라진 거고요. 국민의힘에선 틈만 나면 발목 잡기라며 억지 부리고 지선용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비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뒷북 상황극에 어처구니가 없단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 이런 입장을 전했으니 박홍근 원내대표도 솔직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대국민 약속에 무책임할 줄 몰랐다.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 몰랐다. 그래서 윤석열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뒤통수 쳐선 안 되죠.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BTS를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서 반아시안 증오 범죄 등을 논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백악관에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BTS가 전 세계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며 청년 대사로서 아이콘이 됐기 때문 아닐까요? 최근 뉴욕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총기 참사 등 인종 기반 범죄까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더 RM은 작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혐오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 낼 수 있다면 항상 내고 싶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유엔 총회에도 틈틈이 참석을 했었고, 특히 작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 ABC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죠. 20년 청년의 날 때도 이렇게 직접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표해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가치, 혐오 철폐, 세계 평화,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사는 세상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생방송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저의 생각들을 전한 거고요. 하는 짓마다 국민들 열받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립다는 반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재평가를 할 거라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